네, 이제 이어서 한번 하나 더 해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있는 시간이 사실 많다 보니까 외부에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거두절미하고,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저희 캐릭터 쪽 산업이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어렵지 않은 기업은 없는데,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를 차라리 좀 차분하게 요게 코로나가 그냥 없어진다라는 가정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이게 지속 갔을 때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매번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는데 캐릭터 기업들, 애니메이션 기업 대표님들 볼 때마다 좀 시간이 될 때마다 항상 아동복 또는 패션 쪽을 꼭 하십사. 국내 환경에서 맞고 또 해외의 글로벌 브랜드로 지금 현재의 어떤 국내 컨텐츠 제작 환경을 좀 벗어나서 정말 브랜드로 가고자 하신다라면은 그렇게 하십사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아동복을 예전에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아동복을 시작했던 건 아니거든요. 저도 캐릭터를 하다가 아동복을 넘어왔던 사람인데 애니메이션만 가지고 기업을 영위하고 오래 가는 것과 기본적으로 재고 자산이 남더라도 현금 자산과 재고 자산을 가지고 또 거기에 충성도 있는 고객층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애니메이션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동복과 연결을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반대로. 하지만 서로 시너지는 낼 수 있다. 예전에 이랜드에서 포인포라는 캐릭터로 처음에는 그냥 캐릭터 아동복으로 먼저 런칭이 됐고 그 후에 애니메이션 나왔지만 사실 큰 도움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애니메이션도 크게 재미를 얻지 못했고 라이센싱도 그렇게 썩 재미를 얻지 못했고 브랜드의 매출 기여도 크게 하지 못했고 근데 그 포인포라는 브랜드가 있기 전에 포인포가 결국은 뭐 이건 제 혼자 생각이지만 컬리수를 보고 많이 카피를 했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많이 연구를 많이 했고 그때 완전히 카피한 게 아니고 이랜드의 특성은 뭐죠? 항상 카피를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간다. 그런 거. 간단하게 컬리수 브랜드 글쎄요 지금은 올해는 매출을 제가 얼마인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한 4, 5년 전만 해도 계속 한 600억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브랜드도 뭐라 그러나요? 꽤 많은 지금은 이제 캐릭터가 거의 없었죠. 컬리수가 할인점 매장이 많이 있는데 특히 홈플러스 같은 데나 뭐 이천에 아울렛 가보시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미지와 다르게 지금 이제 캐릭터가 거의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브랜드화 됐죠.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자면 또 이야기가 되게 길어요. 캐릭터로 그럼 그 당시에 인기가 없어서 안 됐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매번 반복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결국 캐릭터를 없앴다라고 하는 해석이 맞겠죠. 예. 그 캐릭터 원래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더라. 뭐 그렇게 이런 브랜드였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그 컬리수 그 당시 매출이 한참 좋을 때라고 하면 이제 한 연매출 한 600억 정도 유지가 될 때 이야기겠죠. 2000 벌써 10년이 더 됐네요. 그 당시 얘기만 하더라도. 하지만 그 이후도 지금 이만큼의 단일 브랜드로서 규모로 있는 건 국내에 사실은 없죠. 예. 컬리수와 캐릭터가 없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는 많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브랜드에 대한 가치보다는 경영의 어떤 그 인적에 대한 내부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오히려 경영자의 어떤 그런 이해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캐릭터들입니다. 예.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지역에 이제 어떤 뭐 점포가 오픈되거나 이벤트를 할 때 나가서 하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캐릭터를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 활동이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소요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어떤 뭐 코엑스에서 하는 뭐 캐릭터 페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또 예산이 일정 부분 나오는 지자체 캐릭터 뭐 행사라든지 이럴 때만 동원이 돼서 나가는 경우가 다수죠. 근데 저는 사실은 딱 2명만 있으면 직원분들이 여름엔 더울 수 있는데 겨울에는 얼마든지 갖고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가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근무 외 시간에 수당 문제? 그러니까 그 정해진 어떤 룰 안에서 정해진 타이틀만 갖고 자기가 정해진 그림만으로 정해진 스토리만으로 그 자기 캐릭터를 브랜딩 하겠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뭐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저도 써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이제 했던 캐릭터입니다. 뭐 캐릭터 옷은 이제 의리 같은 경우는 뭐 수영복보다 이제 사계절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캐릭터 컨텐츠 기업이 브랜드 가려면 분명히 아동복을 옆에 하나 끼고 한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얘기 하시면은 라이센싱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브랜드를 하는 기업에서는 캐릭터 라이센싱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끔 가다가 뭐라 그러나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저기 퍼포먼스? 예. 그런 식으로 한두 아이템 정도 그 일부만 해갖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는 이제 그 라이센싱 담당자는 그걸 보고 좋아서 보통 하죠. 그런데 사실상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고 나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 기업들이 직접 그 의뢰를 하시지 않는 이상은 내 브랜드의 상품은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나 뽀로로는 저렇게 매장에 있는 거 봤는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브랜드 간판을 달고 하는 매장하고요. 보통 할인점 안에 있는 우리 보통 이제 직매입 상품이라고 하죠. PMB나 PB 상품. 예,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는 브랜딩으로 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직매입 상품군이라고 그래갖고요. 소비자들도 그걸 브랜드로 인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인지를 안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행동 양상은 가격 갖고만 승부를 해야 됩니다. 왕구 보면 왕구 전문 매장 중에서 똑같은 왕구가 있는데 건담 프라모델이 그냥 할인점에 진열되어 있는 곳하고요. 건프라 샵에 걸려 있는 거고 그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런데 오는 손님도 달라요.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다르고 온라인에 그런 소비자들이 대부분 다 온라인에서 싼 것만 사느냐 소비자보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존재하는 거고요. 아동복도 마찬가지고요. 브랜드 매장으로 가야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만들어야 돼. 돈은 얼마 들어야 돼. 뭐 제작비 얼마 들어야 돼. 많은 것들을 물어보시는데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편당 보통 요즘은 편당이란다. 그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안에 40억, 작게는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3D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요즘 2G도 그 정도 제가 들어간다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편당 얼마씩인 거죠? 5천만 원 꼴인가요? 아니죠. 저기 편당 얼마씩 때 50편일 때 50억이면은 1천만 원씩인가요? 아니 1억씩이네 편당. 예. 50편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면은 뭐 그보다 더 줄이면은 이제 뭐 25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고 유지가 되고 가는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영업 시간이 사이클링이 몇 년이나 갈까요? 시즌 2, 3를 간다 하더라도 앞에 진행됐던 자금 회수가 가능하느냐, 예, 아니면 또 마이너스를 계속 늘려가면서 가느냐. 어떤 기업들 제가 뭐 굳이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 안 하고 재무제표까지 들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실 수 있으라고 보는데, 기업의 재무제표 뚫고 보면 계속 해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죠. 투자가 부채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원래 내 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작비만큼 수익을 고정비를 빼고 인건비 빼고 수익으로 케어를 하느냐,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동복은 기본적으로 그 당해년도에는 BEP를 못 맞춥니다. 구조적으로. 왜냐면 판매 유리라는 게 있고 재고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자산은 대신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 회전이 판매되는 족족 보통 뭐 결제 뭐 일이 보통 한 60일 정도 내에서는 할인점이나 이런 데서 다 결제가 들어오니까, 예, 자금 회전이 돌아가면서 순환 구조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시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재고 자산은 늘어나는 거죠. 애니메이션 기업의 재고 자산은 사실 없죠. 영상 만들었던 거 그리고 기자재 그게 다죠. 하지만 여기는 재고 자산이 남는다. 브랜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해야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조사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디테일한 준비들. 제가 요거는 뭐 따로 시간을 내 갖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장 조사들을 하고 우리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리큘럼 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컬리소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이제 방송물도 뭐 제작도 하고, 물론 100% 성공한 건 아니지만 캐릭터 상품도 많이 해서 매출들도 많이 일으켰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거기에 제가 참여도 했었고요. 그런 이제 아동복을 만들기 전에 보통 제가 이제 뭐 요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거는 뭐 생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자료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는 줄씩 저도 좀 정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뭐 불러줘서 강의를 하거나 할 때는 제가 순서대로 차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매뉴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요즘 하시죠. 요즘 뭐 바뀌어서 이제 이보다 더 세분화된 매뉴얼들. 근데 저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매뉴얼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는데 요즘은 매뉴얼 교육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뭐 진흥원에서 이제 지원 사업으로 매뉴얼 제작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매뉴얼의 목적이 라이센시들이 그걸 보고 내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뭔가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걸 만들었을 때 매뉴얼을 보고 그거를 바로 적용하는 기업이 있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예, 이미 이제 시대에 많이 뒤떨어졌다는 거죠. 왜냐면 시장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리고 한 번 만들고 뭐 내일이면 또 바로 바뀌는, 예, 그것조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그거 만들 시간에 아주 기본적인 핵심만 한 캐릭터를 알리고 스토리를 알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내외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실시간으로 필요한 것들을 디자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기업마다 디자이너가 있긴 하지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 소스를 받아다가 디자인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즉각 바로바로 응용해서, 왜 익숙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라이센시한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건 뭐 라이센스 얘기니까 뭐 추후에 다시 한번 하고요. 그래서
아동복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점포를 개설을 하게 되고 생산을 계획하게 되고 인원 관리를 조직을 관리하게 되고 또 점포별로 이렇게 매출을 쭉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을 분석하고 현재 또 향후 다음 시즌에 여기 매출이 점포별로도 매출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간별로도 매출을 추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뭐 동업계 매출도 물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후에 요 하면 이건 나머지는 이제 대입이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지 못해. 요와 같은 틀로 해서 상품별로 매출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 제가 샘플을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제가 따로 키피한 게 없네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거로 그 진행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뭐 소품이 됐던 상품이 됐던 상품 운영 계획, 보통 이제 복종 시즌 계획, 뭐 생산 계획, 상품 계획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 애니메이션 시대하면 이제 시놉시스를 정하는 거게 됐죠. 내년도에 어떤 줄거리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쭉 로드맵을 그려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 기업이 캐릭터 아동복을 하게 될 경우 예전에 제가 컬리수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랜드 뭐 쿠키트리나 기타 브랜드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바로 매장을 내는 거는 저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시겠다 하면 저는 두 손 들어서 말리죠. 그 당신이 기대하는 것처럼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 있다고 할 때 50대 50입니다. 그럼 생산 계획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노하우겠죠. 그 대부분 MOQ 맞춰서 2,000장이다, 3,000장이다, 얼마짜리 옷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렇게 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지금은 그 방식으로 했다가는 100% 망하게 되고요. SPA 방식하고 반응 생산 방식하고 같이 혼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도 왜 조회수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온 곳에 따라서 그쪽에 유사한 컨셉으로 많이들 진행을 하듯이 지금 이제 고객들한테는 오프라인의 상품들도 결국은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단가의 함정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거 뭐 개괄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시간 제가 짬이 날 때마다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추후에 뭐 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뭐죠 이게 뭐 제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우리 캐릭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어떤 좋은 인적인 어떤 뭔가 수준, 본인의 자질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저 같은 나이 먹은 이제 아재라고 그러죠. 아저씨, 꼰대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입시 암기만 하다 왔나? 이 문화 콘텐츠가 오면서 이 친구는 집에 가서 그래도 이쪽에서 승부를 내겠다고 하는 친구인데 어떤 걸 보고 어떤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면은 저보다 애니메이션을 더 모를 때가 많아요. 옛날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그냥 하고 있는 거를 최소한 그래도 비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한두 편 정도는 끝까지 볼 필요는 없거든요. 모니터도 안 하네. 예, 심지어 애니메이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이제 유통이나 라이센싱, 마케팅 담당하는 분들이 아동복을 저한테 문의하면서 저한테 제가 다 떠먹여 주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최소한 국내 아동복들이 요즘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거는 온라인으로 우선 보시는 거는요. 온라인 브랜드고 기본적으로 백화점 1, 2, 3, 할인점 1, 2, 3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통 하루 백화점 하루 돌고 그 다음에 이틀은 할인점 하루 돌고 세 군데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 그리고 백화점은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에는 안 가도 돼요 사실은요. 예, 거긴 옛날부터 앞으로도 아마 캐릭터는 큰 의미가 없는 그 점포니까 안 가도 되고 요 세 군데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나오는 캐릭터 브랜드를 갖고 막 뜨는 것들 이것들은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굉장히 그 작은 어떤 장사의 개념의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트렌드를 잡는다는 거는. 그리고 그 규모를 봤을 때 전략을 세우기 위한 굉장히 변수도 많고요. 물론 여러분이 개인 장사를 한다면 그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제작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하시면 준비하시고 좀 전략을 세우셔서 가신다면은 첫 번째는 1년에서 짧게는 1년에서 한 1년 반, 2년 정도는 전문가 1명 내지 2명 정도의 인건비는 투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선은 맵을 만들고 상담을 하고 그때부터 바로 뭐 샘플 만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 실장급도 그때는 투입이 안 됩니다. 보통 브랜드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 역할을 할 수 있는 본부장급 1명과 그 다음에 거기서 우선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으면서 현장을 같이 일정 부분은 마케팅 할 수 있는 정도, 예, 약간의 생산을 겸할 수 있는, 예, 그냥 그 정도, 그러니까 포토샵 정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디자이너 수준 정도, 예, 막내나 주인급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가서 중간에 어느 정도 이제 딱 그 진행 과정이 됐을 때 그다음 이제 조직을 최소한 7명 정도 세팅을 합니다. 보통 브랜드 런칭 1년 전에 통상. 그냥 뭐 순조롭게 되면 6개월 전에 해도 되는데 6개월 전에 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보통 1년 정도, 6개월 정도 하고 오더를 그때부터 이제 받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끝으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뭐 모두 다 힘들겠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유통을 하던 기업들은 그래도 자산과 여러분이 힘들었던 기간보다는 최근에 힘들었던 거 외에는 그 전까지는 볼륨을 가지고 꾸준하게 현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한번 셋업을 시키면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없더라도 그거는 그대로 계속 브랜드로 남으면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뭐 테마파크로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저는 의식주에서 의가 먼저 항상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분들이 뭐 캐릭터 브랜드 제가 이제 아동복 얘기도 하고 뭐 패션 얘기를 하니까 옷에다 뭐 캐릭터를 다 잔뜩 붙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말하는 브랜드는 예를 들어 뽀로로 저보고 뽀로로를 가지고 아동복 브랜드를 런칭하라 그러면 전 절대로 뽀로로 그림은 옷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뽀로로 그림을 들어가는 순간 그 옷은 성인에게까지 그리고 그 입었던 아동 어린이들이 성이 되어가면서 입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그 뭔가 덫이 돼버립니다. 아니면 벽이 돼버립니다. 포켓몬스터처럼 아니면 디즈니처럼 헬로키티처럼 내가 성장함과 동시에 그 캐릭터도 같이 성장하면서
나의 나이와 나의 트렌드에 걸맞는 디자인 플레이가 되는 그런 브랜드 소스와 방식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그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됩니다. 할인점 같은 데 가보시면 지금 그 10년 전 브랜드들 한번 런칭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말로 내가 이 브랜드를 망가뜨리고 싶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매장 안착 후에 한 3년 정도는 현장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간다면 매출은 오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최하위 브랜드를 할지라도 매장 평균 글쎄요,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뭐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보통 연간 한 2억 정도 BEP를 맞춰주면 매장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해피한 매장은 아니죠. 연간 2억이면은 월 한 2천 정도 되는 그 매출인데, 그럼 점주가 가져가는 돈이 한 450 정도? 그래서 뭐 많게는 500 내외인데, 지금 그래도 월급제기보다는 낫죠. 보통 이제 현장에 일하시는 여성분들이 다른 데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데, 아동복도 뭐 노동력이 많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런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뭐 매장을 열고 그거는 그 브랜드마다 가고자 하는 어떤 스테이지나 전략이지, 아무리 좋은 스테이지를 갖다 주고 해도 내가 노래 못 부르면 가수 못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식으로 이 캐릭터 상품 기획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의류로 가갖고 브랜딩을 하고 그 기반화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키고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수익의 포트폴리오, 기업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지. 그 애니메이션은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볼륨이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이나 매출은 그 매출에서 나오는 어떤 자금 회전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고가의 대작이 아니고서는요. 그리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계속 서로 양쪽에서 뭐라 그냥 홍보 효과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 라이센싱을 단일로 했을 때 제가 헬로키티 할 때하고 좀 다른 점은 국내의 캐릭터나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가는 캐릭터들의 그 어떤 그 브랜드 파워가 시장 지배력이 약하다 보니까 개별 라이센시 어떤 데는 백화점에 입점돼 있고 어디는 온라인에 특화돼 있고 어디는 할인점에 특화돼 있고 이거를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는 있지만 그렇게 한 데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느냐. 손오공이나 이런 데는 자기가 직접 하죠. 그러니까 컨트롤할 필요가 없죠. 유통이 있으니까. 근데 유통조차 없는 기업에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제각기 각계 전투를 하게 되죠.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가격 갖고 승부를 해야 되고, 가격 갖고 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해외 글로벌 상품보다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까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시 퇴점당하다 보니까 라이센시는 그 캐릭터가 장사 안 되는 캐릭터네 라고 하고 다시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인건비는 올라가고 경비는 비용은 올라가니까 캐릭터 그 라이선스의 그 마케팅 기획자는 또 로열티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약순환이죠. 이게 벌써 제가 본 것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리고, 결국은 규모 있는 라이센서들이 해외 캐릭터 하는 이유는 어차피 바가지 쓸 거라면 속된 말로 매출에 도움되는 걸 하겠다는 거죠. 손오공이나 영실업 같은 회사도 자기네 캐릭터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동안 예전같이 이제는 로열티 내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리스크 안고 하고 싶지 않고. 내 건 내가 바꾸면 되는데, 내 입맛에 맞춰서. 매출이 떨어지면
뭐가 잘못됐지 하고 내가 스스로 바꾸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소들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요 앞전에도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용한데 앞전에 이제 몇몇 기업에 계신 분들께서 뭐 우리 회사에서 캐릭터 아동복을 런칭하고 싶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방법을 요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진짜 하고 싶다라면은 길게 보고 처음부터 돈 뭐 자금 쓰실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시고 일정 부분 글쎄요 되게 컨설팅 받으시면서 진행하시면 그 내부 인원 최대한 활용하시면서 예, 내년 내후년 예, 잘 준비하셔갖고 뭐 한 3년 정도 계획하고 런칭 브랜드 런칭 하면은 예, 기회는 분명히 올 수 있으라고 봅니다. 요즘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경기 상황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고 관계도 좋지 않고 하지만 이런 고비는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상황이 또 좋아질 때 반대로 그 우리도 다시 해외에 예, 시장을 내다보고 런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얘기를 빼먹었네요.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할 정도의 규모는 보통 애니메이션 기업들이 많은데 애니메이션을 편당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이런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상국 같은 경우는 뭐 내가 여기서 편당 제작비가 1,0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옷은 좀 달라요. 한국에서 10,000원 팔면요 그 나라에서도 10,000원, 12,000원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13,000원, 한 1.3배, 1.5배 정도 더 비싸게 팔립니다. 부가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보통 해외 나가서 명품백 사오시는 분은 해외 가서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국내 들어오면 뭐 통관이다 뭐다 더 비싸지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캐릭터 브랜드로 이런 어떤 패션 상품을 구축을 하시고 운영을 하셨을 때 해외에 진짜로 좀 더 볼륨 있는 매출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진행을 했을 때는 좀 더 경쟁력 있는 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예. 이걸 계속 보시면서 마음속에 혹시 인구가 애들이 줄고 있는데 뭔 소리야? 예,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예, 1인당 비용은 줄어든 만큼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식스포켓? 식스포켓이 아닌 것 같아요. 뭐 텐포켓 정도? 예. 옆에 있는 삼촌 이모가 결혼을 안 하니까 예. 조카 선물로 삼촌 이모까지 자기들 쓰는 거 외에도 예. 더 쓰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지금 요 컬리수가 벌써 이제 10, 10년, 15년 지금도 이제 몰래 매장에 있지만 캐릭터로 진행됐던 그때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누면서 아동복을 진행하십사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컬리수에 관련된 이제 세부 그러니까 마케터가 이제 의류나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섹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션과 다르게 여기에는 이제 생산 계획부터 시작해서 컨셉부터 다르지는 않죠. 이 애니메이션은 스토리를 만들고 컨셉 잡고 신업 만들고 뭐 그다음에 작업 일정 만들듯이 배경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나누듯이 의류도 뭐 비슷합니다. 대신 이제 의류는 매 시즌마다 매년 그게 새롭게 계속 사이클링해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적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고 매출이라는 거, 판매라는 것으로 그리고 한번 옷을 입기 시작하면 그 소비자는 계속 그 옷을 예,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하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 뭐 깔맞춘다 그러죠. 예, 치마를 샀으면은 코디를 해서 웃도를 사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그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발을 아디다스를 사면 추리닝도 아디다스를 입고 싶고 추리닝을 아디다스로 입고 싶고 좀 벤치코트도 아디다스를 입고 싶은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일관된 어떤 분위기. 근데 신발 나이키의 추리닝 아디다스의 점퍼는 프로스펙스의 모자는 아웃도어 뭐 노스페이스의 뭐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예. 그것처럼 의류도 안에 그런 그 깔맞춤, 코디네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더라. 근데 그 지금 당장 코로나의 환경상에서는 어렵겠지만 장기간 이런 맵을 갖고 추진을 해보시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 여러분보다 더 규모가 작은 영세업자 소상공인도 요런 아동복 쪽에서는 매출 500억, 600억으로 바로 한 5년에서 7년 내에 성장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컬리주가 그랬었어요. 동대문에서 점포 하나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250억으로 매출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15년 정도 됐을 때 15년 맞나? 예, 그 정도 됐겠네요. 그때 거의 600억 가까이 성장했던 기업의 사례입니다. 그 내부에 또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제가 오늘 얘기해서 좀 벗어난 거니까 나중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방송을 마치고 요거는 제가 캐릭터 뉴스 유튜브에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다시 보기, 공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거는 개별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거나 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